자, 이 의사소통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6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페이싱 앞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의사소통 6단계가 되기 위해서 앞에 관심과 사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과 이해,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6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관심과 사랑, 두 번째는 관찰과 이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싱 맞추기, 그 다음 레포, 리딩, 그 다음 변화. 이렇게 하면 이제 6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단계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두 개를 더 한번 첨가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복습한다면,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관심과 사랑.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교육을 하거나 강의, 상담, 치유, 변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달랜다 생각을 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달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기를 바라본 엄마의 마음이 어떠냐? 아기가 아무리 칭얼대고 뭐 기저귀 똥 싸고 오줌을 싸고 젖 달라고 울고 재워 달라고 울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엄마는 그 모든 걸 받아주잖아요. 왜냐면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찾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그 아기와 비슷하죠. 아, 난 이런 게 힘들어요. 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이런 게 두려워요. 자, 우리 남편과 대화가 안 돼요. 뭐 참 여러 문제들 갖고 오는데 곧 아기가 칭얼대는 것처럼 삶에 대한 칭얼대는 그 문제를 갖고 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아줘야 되지.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유 변명이 많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치료를 못 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달래는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리고 이제 관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 치유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는 내 안경을 벗어야 돼요.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신발. 옛날에 우리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님 엽기적 그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차태현이하고 전지현이 나왔던 영화. 피자 봤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차태현이가 나중에 이제 전지현이 구두를 신고 전지현이는 차태현의 그 운동화를 신고 이제 이렇게 반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차태현이가 전지현을 엄청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 구두를 신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엽기적 그녀의 차태현이가 여자 구두를 신으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상대방 구두를 신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질, 성격, 가치관, 뭐 참고 경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페이싱 맞추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마치 이제 아기 달래는 엄마처럼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었어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줄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말하는 내용도 맞춰야 되고 관심, 흥미 분야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 언어, 목소리 패턴도 맞춰야 되고요. 같은 목소리 톤에, 같은 말하는 속도에, 같은 음질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웃음, 미소 이런 것도 또 맞춰야 돼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어주고. 자, 상대방이 자 미소를 지으면 나도 미소를 짓고. 신체 언어도 마찬가지. 같은 표정에, 같은 눈빛에,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몸 동작. 자, 호흡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호흡. 아, 우리는 호흡이 안 맞아.
실제 그 숨 쉬는 것도 맞춰줘야 돼요. 상대방이 숨을 들이마실 때 나도 숨을 들이마시고, 상대방이 숨을 내쉴 때 나도 숨을 내쉬고, 들숨 날숨을 맞춰주면 참 좋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지 내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숨을 들이마시면 어깨가 좀 올라가죠, 이렇게. 내쉬면 어깨가 내려갑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어깨도 올라가지만 또 가슴이 또 올라간다. 가슴이 올라가고, 내쉬면 가슴이 내려가고. 이게 대부분이 흉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아니면 거의 흉식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과 어깨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그럼 나도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다 보면 이제 래퍼가 있습니다. 래퍼. 자, 래퍼는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 상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상태, 협조, 협력을 하는 상태, 자, 뭔가 이끌리는 상태, 자, 말이 통하는 상태, 뭐 어쨌든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마음이 되는 상태가 이제 래퍼인데요. 어제 체면도 해보셨겠지만은 래퍼 행성이 되면 그 체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체면은 이제 감수성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체면적인 래퍼 행성이 되었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협조할 상태가 되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눈을 진짜 못 뜨죠. 아니, 눈을 뜨는 게 싫어지죠. 이대로가 참 좋잖아요. 굳이 애를 쓰지 않고 이대로 있어도 이게 편안한 겁니다. 뭐 어제 뭐 손을 물레방아를 돌리고 뭐 동그라미를 그리고 뭐 눈을 못 뜨고 뭐 팔이 굳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자체가 이제 래퍼 형되면은 그냥 그런 상태가 가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 래퍼의 다른 이름은 그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래퍼 밑에 트랜스라고 한번 적어 주실까요? 래퍼 형성이 되면 트랜스에 들어가죠. 트랜스. 즉 체면에 걸리죠. 체면에 걸린다. 트랜스 또는 체면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체면에 걸리도록 만들면 상대방을 이끄는 게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이끌기가 되고요. 이끈다는 이야기는 뭐 제안을 하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유도를 하거나 또는 뭐 치료를 하거나 가르치기를 하거나 또는 뭐 영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상대방한테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변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ace and lead. 보조를 맞추고 lead, 이끌어라. 자, pace라는 거는 yes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을 계속 맞춰줍니다.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계속 yes를 유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lead. 자, 변화를 유도할 때, 자, 그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맞추기와 이끌기를 다시 한다면 맞추기는 상대방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맞춰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끌기라는 건 목표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호흡, 말의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뭐 자주 사용하는 용어 표현, 몸 자세, 제스처 뭐 이걸 다 맞추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의사소통의 3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다 맞춰 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3요소에 해당되는 거. 언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보면 언어가 7%, 음성의 질이 38%, 신체적 반응이 55%로 나오죠. 자, 맞추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봅니다. 술어. 자, 언어에 보면 술어, 핵심 단어, 공동의 기억과 연합 이렇게 나오죠. 술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술어라고 합니다. 서술어. 서술어. 이제 이 수로에 보면 시각적인 단어가 있고, 청각적인 단어가 있고,
또 신체 감각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시각적인 단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이는데요. 시각적인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맞춰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네.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건 청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청각적으로 맞춘다는 거죠.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려요. 근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또는 제 느낌은 이렇게 느껴져요. 제 느낌은 이건 이제 신체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느낌도 그래요. 이렇게 신체 감각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그 사용한 단어를 보면은 어떤 사람 시각, 어떤 사람 청각,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의 미래는 너무 암울하고 어둡게 보여요. 저의 미래는 너무너무 암울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이 시각이잖아요. 인생을 너무 어둡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성공과도. 자, 앞으로 우리 이사님의 삶에 성공과도, 막 꽃길만 펼쳐지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제 꽃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꽃길이 펼쳐지다, 이거는 뭐예요? 시각이에요? 청각이에요? 신체 감각이에요? 자, 시각이죠? 자, 그럼 우리 이사님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사님의 미래는 꽃길로만 지금 펼쳐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제가 시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시각으로 맞춰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제가 볼 때도 꽃길로 걷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나? 보기에도 꽃길이 펼쳐져 볼 있는, 때도 네, 꽃길이 펼쳐, 꽃길로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보기에도 꽃길로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사님. 술을 보면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우리가 쭉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잘 관찰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면 제가 뭐 NLP, 뭐 마음, 뭐 치유, 뭐 사랑, 뭐 참만남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맞춰주려면은 NLP, 뭐 참만남, 치유, 변화, 뭐 사람, 뭐 사랑 이런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의 경험과 연합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경험과 연합. 우리가 같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면은 훨씬 더 편안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둘이 만난다면 공동의 경험은 뭘까요? 바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것이나 뭐 수학 여행을 갔거나 뭐 학교 선생님 이런 게 공동의 경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의 질, 뭐 이건 쭉 했죠.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빠르기, 소리의 질, 소리 크기. 신체의 반응에 또 뭐 자세, 제스처, 얼굴 표정, 눈 깜빡임, 호흡의 속도 깊이, 막 이걸 쭉 맞춰주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맞추는 페이싱에 이제 네 가지가 있으세요, 우리 이사님. 첫 번째는 일치시키기, 매칭이라는 겁니다. 매칭. 이른바 상대방과 똑같은 자세, 몸짓,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이른바 상대방 오른손을 들면 나도 같이 오른손을 드는 형식이죠. 자, 왼손을 들면 나도 왼손을 드는 형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즉시 맞추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더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내 동작을 다 따라하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그 즉시 맞추지 말고
한 3초에서 4초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맞추는 겁니다. 누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 3초, 4초 지난 이후에 나도 오른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럼 한 3초, 4초 지난 이후에 나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울 반응하기. 다른 말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바꾸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오른손을 들면은 나는 왼손을 드는 거죠. 상대방이 왼손을 들면 나는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칭과 미러링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미러링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맞춘다. 이 또한 한 3초에서 4초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맞춰야 돼요. 바로 그 즉시 맞춰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교차 거울 반응하기, 이게 참 중요한데, 교차 거울 반응하기. 이거는 뭐냐면은, 상대방과 서로 다른 신체 부위나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맞추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눈을 깜빡일 때 나는 고개를 까딱 들 수 있죠. 우리 체면 걸 때 특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대방이 눈을 깜빡일 때 나는 고개를 까딱 거리는 겁니다. 네, 좋아요. 깜빡.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체면 유도할 때 이걸 이제 훈련할 텐데요. 자, 정면보다 좀 높은 곳에 어떤 점을 바라보면서 자, 눈동자가 흐려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동자는 더 따가워지고 눈꺼풀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눈을 깜빡, 더 자주 깜빡일 수가 있으세요. 이제는 더 자주 깜빡이면서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는 편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네, 릴렉스. 편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체면을 유도하는데, 체면 유도할 때 그렇게 눈을 깜빡이는 걸 보면서 고개를 까딱 하는 거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그 눈을 깜빡이는 사람 네. 입장에서 고개를 까딱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눈 깜빡임에 맞추네? 나도 모르게 이제 편안함을 느끼면서 체면상에 들어가 버리죠. 자,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손등을 계속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손등을 이제 만지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나는 똑같이 손등을 만질 수도 있지만 이제 교차 거울 반응을 하기를 한다면 나는 손등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난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뭐 볼펜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한 동작을 취하는 거죠. 비슷한 리듬.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머리를 극적일 수가 있어.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뭐 내 무릎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면 이제 편안함이 느껴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백트래킹. 이거는 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훈련을 시켜드렸죠. 백트래킹. 백트랙은 그 상대방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상대방 말을 따라가면서 맞춰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반복하기, 바꾸고 말하기, 요약하기, 공감하기가 있었어요. 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할 때, 날씨가 참 좋아요. 이건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직장 생활에서 아이고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갈구어 가지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바꾸고 말하면 직장 생활의 한계에 달했다는 말씀이군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제 바꾸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요약하기는 상대방 이야기를 전체 요약하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요약하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요약하기 참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공감하기.
공감하기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떤 내용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겠네요. 여기 공감하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런 기분이겠네요. 이런 기분이겠네요. 자, 해석이 넘어갑니다. 오늘은 좀 진도가 많이 나간다, 그죠? 자, 이것도 뭐 앞에 다 했던 게 반복이죠. 일치시키기, 거울 반응하기, 교차, 행동이 거울 반응. 만약에 이제 바이오레프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바이오레프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호흡을 중심으로 몸의 반응을 호흡을 중심으로 한 몸의 반응으로 내담자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이오 레프라는 건요 어떤 신체 그 생리적인 레프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죠. 실제 보면 이제 친한 친구끼리 같은 방을 쓰잖아요. 우리 기숙사 생활한다든지 그러면은 기숙사에 한 방을 쓰는 그런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어떤 월경 주기가 같아진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월경이 원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월경 주기가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냐면 바이오레포 형성됐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지금 일치와 불일치에 있어서 청킹에 대한 걸 한번 봅니다. 맞추는데 세 가지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동급 유목화, same chunk size. 두 번째는 상향 유목화, chunking up. 자, 세 번째는 하향 유목화, chunking down. 자, 이 세 가지로 어떻게 맞추는지를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날씨가 좋군요 할 때, 맞아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자, 오늘 날씨. 같은 사이즈죠. 같은 사이즈. 근데 있잖아요. 청킹업을 맞춰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날씨가 좋군요 할 때, 그래요. 이번 여름 날씨는 계속 좋기만 하군요. 오늘을 포함해서 여름으로 오는 여름. 오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뭐예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란 더 넓은 범위에서 맞춘다는 얘기죠. 더 포괄적인 자, 그런 개념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른바 큰 사이즈로 맞춘다. 큰 사이즈로. 이번 여름 날씨는 계속 좋기만 하군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요. 하향 유목화가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좋군요 할 때,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아요. 오늘 날씨 중에 세부적인 걸 또 맞춘 거지. 오늘 날씨 중에 이제, 특히 하늘이 참 맑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맞췄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해가 되고 있나요, 우리 이사님? 네. 오케이. 같은 사이즈,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밑에 보면은, 이번 달의 영업은 순조롭게 잘 되어 무난히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맞아. 예상대로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동감입니다. 이제 이번 달의 영업에 같은 사이즈로 이제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상향 유목화로 보는 겁니다. 정기급으로 보니까, 맞아요.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하겠는데요. 이번 달을 포함해서 금년, 1년 전체로 맞추는 거예요. 1년 전체. 1년 전체 큰 사이즈로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제 하향 유목화를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참, 특히 지난 주말에, 실적이 매우 높았어요. 이번 달 중에 지난 주말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맞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NLP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LP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할 때, 같은 사이즈로 맞추면, 즉, 동급 사이즈로 맞추면 어떻죠? 맞아요. NLP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만약에 이제 큰 사이즈로 맞춘 겁니다. 상향 유무과. NLP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할 때, 더 포괄적으로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자,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자,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NLP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NLP도 마음이지만 어떤 종교도 마음에 관련된 것이고요. 뭐 어떤 심리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마음하고 다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NLP를 포함해서 더 큰 범위로 맞추니까 마음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향 유목화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NLP가 너무너무 재밌어 할 때, 특히 지금 배우는 NLP 그 레포, NLP 이 레포가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포라는 NLP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제 이사님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동급을 하고, 어떨 때는 상향을 하고, 어떨 때는 하향을 해야 될까요, 이사님? 자, 동급이라는 거는 동급으로 맞춘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동급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향으로 맞추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 다른 화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다른 화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상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향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맞추면서 다른 화제로 바꾸는 거죠, 대화를. 그 다음에 하향으로 맞추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향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NLP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NLP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NLP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NLP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할 때,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죠. 저도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불교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NLP 너무너무 재밌어. NLP 이야기하는데 뭐 마음을 공부하는 건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바로 이제 불교라는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별로 부담 없이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시킬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상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NLP가 너무너무 재밌어요라고 할 때 이제 NLP 자체 이야기보다 NLP 안에 있는 어떤 레포라든지 뭐 전제 조건이라든지 뭐 또는 뭐 분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화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맞추는 거죠. NLP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할 때, 예, 맞아요. 특히 NLP의 그 레포, 이 레포가 너무너무 저는 재밌던데요. 그 레포를 어떻게 행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도 잘할 수 있고, 뭐 강의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향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요즘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칭찬할 때, 야, 우리 선생님은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미지 연출이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 그러면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 예, 맞아요. 너무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게 이제 동급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화제로 이제 가고 싶어. 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정말 다 이미지를 잘 연출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에요. 자, 시장을 가더라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시장을 가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할 때, 특히 지금 그 이어링하고요, 자, 목걸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맞춘다면은 그 액세서리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치를 시킬 때 이제 포괄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같은 동급으로, 여기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는 뭐 같은 수준으로 갔다가 이걸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처음에는 좀 포괄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돼. 포괄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편안해진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따분해하고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포괄적으로 올라가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관심 있는 그런 화제를 찾아서 또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구체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따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골프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사람 골프에 대한 이야기만 10분, 20분 한다면 따분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화제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일반적 이야기를 하다가 또 관심 있는 주제를 만나면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자, 위아래를 계속 이거 잘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치불일치를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쭉 넘어가세요. 지금 이제 여기 줌에서는 이건 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쭉 넘어가서 이제 요거는 실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각 민감성으로 갑니다. 감각 민감성. 자, sensory acuity and calibration. 감각적 민감성과 calibration. calibration은 개척 해놨는데 개척.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된다. 개척은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걸 이제 calibration이라고 그래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과 심리 상태의 변화를 넣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찰을 하는데, 이른바 피부 빛깔이 뭐 밝다, 어둡다, 시선의 초점이 있다, 초점이 없다. 그러니까 피부 긴장도에 뭐 피부가 이완되어 있다, 피부가 경직되어 있다. 호흡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호흡의 깊이가 뭐 깊다, 얕다. 요걸 우리가 다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돼서 이게 관찰하기 쉽지가 않은데 참 일단 내용만 이해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경험을 머리에 떠올릴 때, 행복한 경험을 떠올릴 때 피부 빛깔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릴 때 피부 빛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런 거면 피부 빛깔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 경험에 집중되어 있네, 이 사람은 지금 힘들었던 경험에 집중되어 있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면을 걸 때도 보면 체면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 체면에 걸린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피부 빛깔을 보면서 또는 호흡의 속도를 보면서 호흡의 깊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체면에 들어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호흡이 깊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분들은 모든 걸 살펴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수업 표상책에 지금 검사했죠, 이사님? 오케이. 네. 예, 쭉 넘어갑니다. 오늘 많이 넘어가네요. 자, 요것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수업 표상책에는 검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표상책의 시각형, 시각 중심인 경우에는 좀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아주 잘합니다. 자, 외모를 중시하고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있고 또는 화장이나 옷차림, 액세서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 화려한 걸 좋아하죠, 이제 시각형은. 그리고 이제 집중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보다는 문서나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각 중심의 사람은 패션, 뭐 디자인, 그래픽, 장식, 색상, 건축 이런 쪽 일을 하면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집을 사더라도 좀 전망 좋은, 경치가 좋은 그런 집을 사기를 원하고요. 그런 집에서 사는 걸 좋아하죠. 자, 이분들에게 어울리는 속담은 보기 좋은 떡이 좋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웃는 낯에 침 뱉으랴. 그래서 항상 그 얼굴이 밝고 환한 어떤 미소를 띤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아주 관심이 많죠.
자, 청각은 소리나 목소리에 민감합니다. 이거 우리 이사님이 청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나 목소리에 민감하고 음악, 악기, 네. 혼잣말, 독백을 잘 할 수가 있고 소음에 민감하고요. 한번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한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고 수다도 잘 들고 네. 문서보다는 말이나 설명을 잘하고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귀가 얇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자, 말 한마디로 신양빛 이런 속담이 어울리고 성악, 기악, 작곡, 방송, 연예 이런 걸 하면 잘하죠. 자, 신체 감각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슴형이 있고 근육형이 있어요. 가슴형 접촉 정서거든요. 봐, 직감이 발달돼 눈치가 빠르고요. 정서적 경험이 발달돼 있고 기분에 잘 좌우된다. 저 기분파고 감정적 민감성, 저 눈물이 많고 덜렁대는 성격, 변화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시민성, 신경성 질환, 이런 알레르기 자극에 약하다. 신체 접촉, 스킨십을 좋아한다. 부드러운 촉감과 안락, 편안한 걸 추구하고요. 친한 사람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예술이나 문학이나 연예나 종교, 심리 상담, 사회복지계통에 일을 하면 잘 맞죠. 근데 근육형은 이제 이거는 신체 움직임에 움직임 발달돼 있는데요. 뭐 행동을 하거나 경험한 것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고 몸에 움직임이 많고 민첩하다. 그리고 행동 산만하다는 말을 듣고요. 운동신경이 발달돼 있고 행동파고 운동, 뭐 스포츠, 댄스 이런 쪽 일을 하면 좋고요. 실험, 실습, 역할 연기, 실행, 뭐 과학, 실험, 연예, 예술, 스포츠 이게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쭉 이제 보고 자, 내부 언어는 일단 독백하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입니다. 절차와 순서를 중요시하고요.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웁니다. 정서에는 좀 둔감해요. 눈치가 없거나 무디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는 거죠. 뭐 마치 백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어나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에 민감하고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려고 한다.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다는 이야기죠.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변함없는 일관성, 성실함, 믿음직함 이런 게 같이 있는 게 바로 내부 언어형입니다.